혹시 쿠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쿠팡에서 월 1억 이상씩 판매하시는 분들도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쿠팡으로 월 1, 2억씩 매출 내고 있는 분들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또 쿠팡 교육 강의 판매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강의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말은 쿠팡으로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월 1억 이상씩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쿠팡에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초보자가 쿠팡을 메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월 1억 이상씩 판매하는 쿠팡 셀러들이 왜 쿠팡을 탈출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이유를 듣기에 앞서 쿠팡은 이제 셀러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팡은 2010년 창사 이후 2022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쿠팡은 2014년부터 진행한 로켓 배송 서비스와 물류센터 투자로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유료 와우 멤버십 고객들을 늘리며 그에 맞게 셀러들을 유치하기 위해 셀러들의 편의를 계속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매출이 낮지만 쿠팡에서는 매출이 높았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쿠팡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2022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규모 작은 셀러 너네들 없어도 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는 말입니다. 즉 완전히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제 쿠팡은 규모가 작은 셀러의 편의를 봐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상장도 하고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쇼핑몰과 유통을 장악한 쿠팡을 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국내 1위 가장 느린 정산 주기입니다. 예비 창업가분들 또는 이제 막 쿠팡에 진입한 분들은 쿠팡의 가혹한 정산 주기 때문이더라도 탈출해야 해요. 쿠팡은 정산 주기가 약 2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4월 1일에 쿠팡에 로켓으로 납품을 하면 적어도 5월 말에는 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에 입고를 시키기까지가 2주 정도 걸리니 약 75일 뒤에 내 통장에 돈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이 있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또 일본 바이마 또한 매주마다 정산해주고 있어 현금 흐름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쿠팡 매출 1, 2억 이상이라는 영상에 훅해서 나도 쿠팡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거나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커머스를 해보려고 하신다면 우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자사몰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쿠팡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로켓으로 판매하고 싶으셔서 입점하실 거예요. 매출 펌핑이 이거보다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실제로 쿠팡 월 1억보다 스마트 스토어 월 3천에서 5천만 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낮은 수수료 그리고 빠른 정산을 해주기에 1인 기업들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쿠팡 판매 방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쿠팡 판매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판매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판매자 배송, 파란색 로켓 배송, 주황색 로켓 배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판매자 배송은 판매자가 직접 택배사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수수료가 10% 정도로 낮고 수수료가 낮으니 쿠팡에서 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즉 쿠팡 이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저 같아도 로켓을 구매하지 일반 상품은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쿠팡의 장점은 로켓이니까요. 빠른 배송과 간편한 반품이 장점이잖아요. 일반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고를 돌려서 판매를 합니다. 두 번째 파란색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직접 판매가의 30%에서 40% 금액으로 셀러에게 매입을 합니다. 쿠팡이 매입, 판매, 배송, 문의, 반품 등 모든 걸 핸들링해주는 판매 방법이에요. 쿠팡 판매자는 쿠팡에게 상품을 넘기기만 하면 끝입니다. 쿠팡이 재고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승인된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판매가 되지 않으면 쿠팡이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로켓은 노출이 잘 되는 편이에요. 또 노출이 잘 되니 판매가 잘 되겠죠. 세 번째, 주황색 로켓 배송입니다. 파란색 로켓 배송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는 파란색 로켓보다 낮고 쿠팡이 직접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그저 쿠팡의 물류 시스템만 이용하는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재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주황 로켓 판매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일반 판매자 배송 정산은 로켓 배송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지만 쿠팡 일반 판매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쿠팡의 매출 펌핑은 로켓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쿠팡이 판매자에게 재고를 모두 구입해주고 모든 업무를 핸들링해주는 파란색 로켓이라면 정산이 늦어도 얻을 게 있으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파란색 로켓에 입점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쿠팡 판매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주황색 로켓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황색 로켓도 이제 판매자에게 메리트가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파란색 로켓보다 줄어들었죠. 파란색 로켓은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5%에서 40%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황색 로켓 역시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4에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쿠팡이 판매자들의 편의를 봐줄 리가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풀피먼트 서비스 요금, 즉 입출고 요금 플러스 배송 요금 플러스 보관 요금 등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비용, 재고 부담, 물류 비용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그냥 수수료로 장난질 한 것입니다. 사실 속뜻은 재고 부담은 하고 싶지 않으니 재고는 네가 부담하고 수수료도 그대로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쿠팡은 이제 아쉬울 게 없다는 말과 같아요. 정산이 늦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쿠팡 로켓의 경우 대부분 중국 수입 제품들을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한국까지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한 번 통제할 수 없는 지연이 생깁니다. 중국 수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내부 이슈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면 판매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월 1, 2억씩 판매하시는 분들은 국내 창고에 재고를 확보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2억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재고를 확보해 둘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의 재고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만약 쿠팡에서 재고를 소진해 준다고 해도 정산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바이마처럼 빨리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산이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로켓 판매자들은 현금이 항상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 이런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하면 되죠. 대출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아 신용 대출까지 하게 된다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쿠팡을 열심히 해야 해요. 쿠팡을 열심히 하면 또 현금이 없겠죠. 무한 쳇바퀴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 사무실, 직원 등의 고정비까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쿠팡 자체 브랜드의 확장입니다. 다들 곰곰, 탐사, 코멧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곰곰, 탐사, 코멧이라는 게 세상에 나온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이 브랜드를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쿠팡의 자체 브랜드, 즉 PB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는 생활 필수품 등, 그리고 음식이라면 냉동식품, 야채, 고기 등 이런 곳에서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쿠팡 자체 브랜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필품, 식품 카테고리에서 개인 셀러들 역시 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셀러들이 쿠팡의 영업사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자체 브랜드가 개인 셀러들이 파는 상품과 똑같거나 거의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상인 노출시켜 버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를 보게 되는 건 개인 셀러들이겠죠. 쿠팡의 자체 브랜드가 들어와서 잘 판매되고 있던 수요를 다 가져가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던 셀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자체 브랜드가 선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앞으로 쿠팡 자체 브랜드는 더욱더 이런 스탠스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체 브랜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던 셀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쿠팡에서 탈출해서 자신만의 수익 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쿠팡의 행동이에요. 쿠팡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로 많은 판매자들이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성장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장 기여금은 판매자의 매출액에 따라 2에서 3.5% 수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판매자의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고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에서 2에서 3.5%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1억에 2에서 3.5%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의 30%를 쿠팡이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또 성장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것에 기대하기보다 쿠팡을 메인 사업으로 운영만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쿠팡을 탈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네이버나 자살모보다 쉬운 난이도로 초보자들이 쉽게 판매 맛을 볼 수 있고 매출 펌핑이 가능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쉽다면 남들도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쟁사는 없어집니다. 국내에서 쿠팡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 안에 쿠팡에서 매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래요. 또는 쿠팡 진입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심사숙고한 뒤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보자가 쿠팡에 진입하는 것을 쳇바퀴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초보자들은 쿠팡 매출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이버나 자살물만큼 어렵지도 않고 광고 세팅도 타 매체 대비
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쿠팡 진입을 원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서 어떻게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 시청해서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국내에서 여러분이 해보려고 했던 분야 또는 했던 분야를 거의 다 경험했습니다. 위탁 판매, 구매 대행, 공동 구매 사입 등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 많죠. 저 역시 그런 영상의 출연자들처럼 초반에는 매출도 잘 나왔고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모두 폐업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산책을 하고 고민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있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정보 희소성과 격차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상품을 판매하면 어떨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일본에서 매달 약 7천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곳에서 차별성 있게 수익을 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